서울의 밤은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하쟈트 호텔의 연회장은 상류층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비싼 샴페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몸에 맞지 않는 듯한 불편한 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자신이 설계한 청사진이 도둑맞을 위기에 처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심장 박동은 미세하게 빨라졌고, 주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영혼은 오직 정의와 실력만을 갈구하며 거대한 권력의 장벽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연회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가로챈 박 팀장의 실체를 폭로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공모전 당선권을 되찾아야만 했기에 긴장감을 억누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회장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박 팀장의 가짜 설계안이 대상을 수상하려는 찰나였고, 서윤은 도진이 준비해준 새로운 드레스와 완벽한 모습으로 도진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죽은 줄 알았거나 혹은 쫓겨난 줄 알았던 서윤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강도진과 함께 나타나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 팀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들고 있던 트로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도진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단상 앞까지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고,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공이 뒤늦게 도착했다며 서윤을 소개했고, 서윤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USB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화면 가득 펼쳐진 서윤의 진짜 설계도는 박 팀장의 조잡한 모조품과는 차원이 다른 예술성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서윤은 이제야 진정한 승부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 도심을 감싸 안을 때 한서윤은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분에 휩싸인 채 강도진의 전용 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은 그녀의 복잡한 심경처럼 어지럽게 흩어졌으며,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류를 살피는 도진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도 완벽하여 그가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서윤은 오늘 밤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도진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자각 때문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서윤에게 오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고 짧게 평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칭찬 이상의 서늘한 의도와 계산이 깔려 있었으며, 이는 서윤으로 하여금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이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선의로 그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스판 위에 놓을 새로운 말을 발견한 게이머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 또한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에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그 정적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었으며, 도진은 서윤의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앞으로 자신이 벌일 전쟁에 얼마나 유용할지 머릿속으로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DK그룹의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와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으며, 최전무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들이 도진의 독단적인 행동과 정체불명의 여성을 대동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도진은 집안 어른들의 압박과 정략 결혼을 강요하는 할머니의 섯을 퍼런 명령에 맞서기 위해 자신만의 패를 공개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했고, 그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은 바로 어젯밤 우연히 자신의 방에 발을 들인 한서윤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서에게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정중히 모셔오라는 지시를 내리며 창밖의 거대하고 삭막한 도시를 응시했다. 서윤은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어젯밤에 흔적이 남은 드레스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으나, 갑자기 집 앞에 도착한 검은색 세단과
정장을 입은 사내들의 등장은 그녀를 다시 현실의 냉혹한 전쟁터로 불러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계약의 시작임을 인지하며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가 TK그룹 본사의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 수많은 직원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따가운 질투가 뒤따랐지만 서유는 정면만을 응시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도진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대리석으로 장식된 압도적인 공간이 서윤을 맞이했으며, 그곳에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의 도진이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서자마자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두꺼운 계약서 한 권을 내밀었으며, 그 계약서의 첫 문구는 다름 아닌 강도진의 약혼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 연극이 성공한다면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건축계에서 그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윤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고, 특히 도진의 가족들과 벌여야 할 심리전과 대중의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박 팀장 같은 모사꾼들에게 다시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무대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펜을 들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쳤다. 도진은 그녀의 거침없는 서명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웠고,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TK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으로서 모든 행동에 격조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 섞인 조언을 건넸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도진은 서윤을 이끌고 본사의 대회의실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이미 그를 실각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이사들과 가족들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수십 쌍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의 곁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며 좌중을 압도하는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정식 약혼녀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건축 식견이 그룹의 미래 사업인 드림시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선포했고, 예상치 못한 전개의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단순히 도진의 옆을 지키는 인형에 머물지 않고 이사들이 제기하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허점들을 날카로운 전문 지식으로 반박하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는 활약을 펼쳤다. 그녀의 정갈한 목소리와 논리적인 설명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고, 도진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여자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 이상의 가치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반대파들은 그녀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비하하려 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낮은 자세에서 나오는 당당한 품격으로 그들의 천박한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도진의 할머니인 노 회장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으며, 도진은 서윤에게 예상보다 훌륭했다는 짧은 격려를 건넸으나 서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차갑게 대꾸하고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제 막 화려한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도진에게서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으며, 도진 또한 그녀의 그런 철저함이 마음에 들면서도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숨긴 채 거대한 재벌가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들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남성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유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박 팀장은 이미 건물급 인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서윤의 아이디어를 훔쳐 만든 설계안을 자랑하며 환대를 받고 있었으며 그 비열한 웃음소리는 서윤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분노를 자극했다. 서윤은 손에 든 와인잔을 꽉 쥐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고 지금 당장 달려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무너뜨릴 증거가 담긴 USB를 가방 속에서 매만졌다. 하지만 그녀를 감시하던 박 팀장의 수하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로 전광판의 발표 순서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유는 도진이 마련해준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은 그녀가 평생 꿈꿔온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는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같은 시간 도진은 서재에서 서윤의 과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그녀가 겪어온 고난과 역경이 지금의 단단한 보석을 만들었음을 확인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다짐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격적인 대외 활동의 시작으로 두 사람은 차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이는 서윤이 재계 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눈도장을 찍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도진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디터를 붙여 그녀를 완벽한 귀공녀로 탈바꿈시켰다. 서윤은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미를 살려내는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차가운 눈빛을 회복하며 전쟁터로 나갈 무장을 마쳤다. 도진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서윤의 자태에 순간 숨을 멈추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약속을 나눈 채 파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뒤로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 속에서도 서윤은 도진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행사장 내의 모든 화제는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도진은 그녀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경쟁사 대표들의 반응을 살폈고 서윤은 자연스러운 대화 기술을 발휘하며 도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변의 의구심을 찬사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파티의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최전무와 그 일당의 음모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윤의 과거를 캐내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윤은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갔고 그곳에서 도진과 마주치며 연기가 아닌 진실된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도진은 그녀에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으며 서윤은 빼앗기는 고통을 아는 사람은 지키는 법도 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짧은 대답은 도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잠시나마 서로의 영혼이 맞닿는 듯한 기이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도진의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노 회장님이 지금 당장 두 사람을 본가로 호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본격적인 시월드의 서막이 올랐음을 암시했다. 노 회장의 본가는 거대한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대문을 통과해 정원 끝에 위치한 한옥 별채에 다다르자 숨이 막힐 듯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서윤의 온몸을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열기는 그 또한 이 자리가 편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정좌하고 있는 노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윤을 향해 쏟아졌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도 전에 방 안은 서늘한 침묵으로 가득 차며 본격적인 고부 갈등보다 더 치열한 권력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 안채로 향하는 길은 정갈하게 다듬어진 석조물과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소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권위가 도사리고 있어 서윤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다. 도진의 손을 잡고 걷는 매 순간마다 발밑의 흙조차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이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가문의 심장부로 한 걸음씩 당당하게 내디뎠다. 그녀의 눈에는 이 화려한 정원이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건축적 장치로 보였기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안채에 묵직한 목조문이 열리자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서윤을 감쌌고 방 한가운데 정좌하고 있는 노 회장의 모습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위산처럼 거대하고 위험이 넘쳐 보였다. 노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윤이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낱낱이 훑어내렸으며 그 시선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동시에 그녀의 가치를 시험하려는 잔혹한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고 도진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는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입을 열 준비를 마쳤다. 노 회장은 차를 따르는 손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서윤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으며 그녀의 출신과 가문에 대해 노골적인 비하가 섞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배운 정직과 실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며 노 회장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시도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노 회장을 마주 보았고 이는 평생 복종과 아첨만을 받아온 노 회장에게 신선하면서도 불쾌한 충격을 안겨주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때 거만한 걸음걸이로 방에 들어선 도진의 사촌동생 강태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을 향해 천박한 농담을 던졌고 그녀가 도진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일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모욕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태호는 이미 서윤의 뒷조사를 마쳤다며 그녀가 과거에 진행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노 회장 앞에서 폭로하려 했으나 서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의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격했다. 그녀는 태호가 언급한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당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숭고한 결과물이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꺼내어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서윤은 이 집안의 건축 양식이 가진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노 회장이 평소 불편함을 느꼈을 법한 동선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즉석에서 제시함으로써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당당한 태도는 단순한 신부 후보가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각인시켰으며 노 회장은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서윤의 얼굴을 진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윤이 가진 내면의 힘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고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한 계약 이상으로 커져감을 깨달았다.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지나가는 웨이터의 실수로 인해 그녀의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고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얼룩진 옷차림에 쏠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혹감에 휩싸인 서윤에게 다가온 것은
박 팀장의 비서인 김미소였으며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룸카드를 건네며 잠시 옷을 정리하고 오라고 권유했다. 서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당장 이 엉망이 된 몰골로 연 회장에 머물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서윤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복도의 정적은 연 회장의 소음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태호는 자신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더욱 거친 언사를 내뱉으려 했으나 노 회장의 엄중한 꾸짖음 한마디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방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윤에 대한 재평가에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노 회장은 서윤에게 이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지만 서윤은 가문의 영광이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존중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러한 서윤의 도발적인 발언은 노 회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강인한 성정이 도진의 곁을 지키기에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서윤과 도진은 안채를 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으며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와 같은 뜨거운 열기와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차에 태우기 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정말 대단했다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고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며 자신을 믿어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마치 하나가 된 듯 보였으나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태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집기를 부수며 서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고 그는 최 전무와 은밀하게 연락하여 서윤의 설계 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조작해 넣거나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사회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실력보다 그녀가 가진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평화로운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다. 서윤은 도진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지만 그녀는 이미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를 다진 상태였기에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보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도진은 서윤을 안전하게 데려다 준 뒤에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보안팀으로부터 보고된 태호와 최 전무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하며 그들이 선을 넘을 경우 가차없이 처단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무미건조했던 일상이 전쟁터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설계도를 보며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확신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재능을 꽃 피워주겠노라.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며 깊은 밤에 정적 속으로 침잠했다. 서윤은 잠들기 전 오늘 노 회장과의 대화를 복기하며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고 특히 태호의 눈빛에서 읽은 사리와 질투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닌 조직적인 음모의 시작일 수 있음을 직감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건축가가 아니라 TK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중심부에 서 있는 전사였으며 그녀의 무기는 펜과 자였지만 그것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적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도진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와 함께라면 이 험난한 여정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자신감을 얻었고, 그렇게 서윤의 첫 번째 하오몬 입성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윤은 TK그룹의 설계본부로 출근하여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세부 도면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등장에 직원들은 경외심과 시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도면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오류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파괴 공작의 흔적임을 알아차렸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되어가는 도면들은 점차 완벽한 조형미와 실용성을 갖추어갔으며, 이를 지켜보던 몇몇 정직한 건축가들은 서윤의 천재적인 재능에 감탄하며 점차 그녀의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며 팀 내의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 이 소식은 즉시 최 전무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더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서윤의 윤리적 결함을 조작하기 위해 과거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체의 장부를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도진과 함께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모든 과거 행적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 전무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 정황을 포착하여 역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점이 반전의 핵심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이러한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임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최후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서윤은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 로비에서 다시 태호와 마주쳤으나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가가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태호의 오만함을 일순간에 얼려버릴 만큼 강력하고 단호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권력이 가진 허망함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비겁한 수단을 쓰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태호의 위협 따위는 코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정신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단순한 서민 소녀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의 발톱을 가진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도진과 서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계약서상의 조항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내일의 전투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서윤은 그에게 자신은 도망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며 끝까지 함께 싸워 이기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야경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등불이 되어줄 것임을 암시하며 긴 하루의 일과가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소윤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들인 시티 프로젝트의 방대한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깊은 고찰에 빠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화면 위로 흐르는 복잡한 숫자들과 구조적인 결합 상태만을 날카롭게 쫓고 있었으며,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거대한 작업의 본질을 서서히 꿰뚫기 시작했다.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서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쉼없이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헤맸고,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기업의 권력이 낳은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서윤이 도착한 곳은
호텔의 최고층인 36층이었고 그녀는 카드키에 적힌 3601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으며 그곳은 일반적인 객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와 독한 위스키의 잔향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발밑에 놓인 보석 상자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잠시 그녀의 시선을 빼앗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서둘러 드레스에 얼룩을 지우려 했으나 문득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와 의자가 끌리는 미세한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며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 방에는 자신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고 서유는 본능적으로 욕실 문고리를 잠그려 했으나 이미 거실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공사비용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특정 구간의 철강 자재 가격이 시장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의아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나 방대했으며 관련 서류를 깊이 파고들수록 SJ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낯선 이름의 유령 회사가 자재 공급에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서유는 이 서류 뭉치들이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횡령의 증거임을 깨닫고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자료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TK그룹 내부의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끝에 최자만 전무라는 거물급 인사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무는 도진의 최측근인 척하며 뒤로는 기업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자신의 거대한 비자금 창고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도가 이러한 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고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적들의 급소를 찌를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각 최 전무의 사무실에선 어두운 조명 아래 몇몇 사내들이 모여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화면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전무는 서윤이 가진 천재적인 통찰력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간파하고 그녀를 제거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음모를 실행해 옮길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한낱 이름 없는 건축가 출신의 여자가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 행위를 비웃으며 지독한 사리를 품기 시작했다. 서유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괴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사무실의 CCTV 렌즈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와 상대를 압도하는 단호함이 서려 있어 화면 너머의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서둘러 중요한 증거가 담긴 USB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는 코트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의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인지 혹은 승리로 향하는 관문인지를 직감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새벽 1시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을 때 도진의 전용 차량이 약속이라도 한 듯 건물 앞에 멈춰섰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다. 서윤은 차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발견한 유령 회사와 최 전무의 연결고리를 도진에게 설명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이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증거를 찾아낼 줄은 몰랐다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뿌리 뽑기 위한 최종 전략을
구상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번 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라고 당부했으나 서윤은 자신의 설계안이 오염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드림시티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서류상의 숫자보다 현장의 물리적인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진을 설득하여 비 내리는 공사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직업적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을 호출하여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도록 지시하며 그녀를 향한 무거운 걱정을 떨치지 못한 채 차를 몰았다. 드림시티의 거대한 공사 현장은 빛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으며 서윤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현장 내부로 깊숙이 걸어들어가 자재들의 일련 번호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설계 단계에서 지정했던 특수 강철 대신 저가의 불량 강철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였다.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부실 시공의 흔적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 멀리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전등 불빛이 그녀의 방향으로 좁혀져 오기 시작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들은 최 전무가 보낸 현장 감시원들이었으며 그들은 서윤을 포위하며 그녀가 가진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위협했고, 서윤은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갈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감시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도진이 보안팀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으며 도진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서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현장의 분위기는 단숨에 압도적인 권력의 우위로 뒤바뀌었다. 도진은 감시원들을 제압한 뒤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가 찾아낸 결정적인 부실 시공의 증거들은 이제 최 전무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극심한 피로와 긴장감 때문에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고 도진은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작고 가돛픈 여인이 가진 내면의 거대한 힘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심과 연민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이 제국이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앞으로 다가올 대대적인 숙청과 전쟁에서 반드시 그녀를 지켜내겠노라 다짐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올라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다르게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도진은 이사회 소집 대신 감사팀을 전격 가동하여 최 전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회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최 전무는 도진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하며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방어벽을 치려했으나 이미 서윤이 확보한 물증들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을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과거 그녀가 참여했던 다른 프로젝트의 뇌물수수 혐의를 씌우는 조작 서류를 언론에 유포하기에 이르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실크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바로 TK그룹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베일에 쌓인 CEO 강도진이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중량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진은 침입자인 서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윤의 고막을 울리며 공포와 긴장감을 동시에 극대화했다. 그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곳에 들어왔느냐며 서윤을 추궁했고 그녀의 결백한 눈망울조차 그에게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의 일부로 비춰질 뿐이라는 사실이 서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언론에 서윤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윤은 졸지의 비리 건축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그녀는 도진의 보호 아래 침착하게 대응하며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고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그녀는 오히려 드림시티의 부실 시공 실태를 고발하는 폭탄 발언을 던져 국민의 시선을 이 거대한 비리에 집중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서윤의 이 거침없는 행보는 최전무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으며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의 진실함에 반응하여 비리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로 변해갔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며 그녀를 위해 마련해둔 은신처에서 그녀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두 사람은 이제 적들의 마지막 바락만이 남았음을 직감하며 서로의 체온을 통해 불안감을 씻어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공유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평범한 건축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녀 없는 자신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곁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서윤은 그의 진실된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비록 지금은 거대한 음모와 위협 속에 처해 있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따뜻한 희망을 품으며 다가올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최전무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전화를 걸어 서윤과 도진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극단적인 테러를 사주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건 최후의 도박이자 파멸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미 미쳐버린 눈빛으로 창밖의 세상을 증오하며 자신을 파멸시킨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중얼거렸고 그가 보낸 자객들이 어둠을 틈타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여 도진의 보안팀과 함께 역으로 덫을 놓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략은 적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기에 이번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공사 현장의 웅장한 철골 구조물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은 금속 사이를 지나며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을 내뱉고 있었다. 한서윤은 임시 사무실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최전무의 비리 증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등 뒤로는 이미 살기 가득한 그림자가 서서히 좁혀오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정적이 평소와 다름을 감지하고 펜을 내려놓았으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 너머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자객들의 눈빛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서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냉정하게 책상 밑에 비상 버튼을 누르며 침입자들이 거리를 좁혀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대담함을 보여주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려 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가 들려있어 서윤의 목숨을 당장이라도 앗아갈 듯한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소화기를 분사하여 시야를 차단한 뒤 사무실 뒷문을 통해 공사 현장의 미로 같은 비계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숨겼으나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며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비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철근에 긁혀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오직 생존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추격자들은 그녀가 가진 USB를 내놓으라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고
서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거대한 기중기 아래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으며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기도를 올렸다. 최전무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서윤이 숨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는 상단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떨어뜨려 단순 사고로 위장해 그녀를 제거하려는 잔인한 계획을 주저없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쇠사슬이 풀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고 서윤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죽음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으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력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 옆으로 몸을 날렸다. 굉음과 함께 지면이 흔들리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정신을 차린 서윤의 눈앞에는 먼지 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감싸 안고 보호하는 강도진의 모습이 나타나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추격자들에게 돌렸고 그의 등 뒤로는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현장을 순식간에 장악하며 가해자들을 압도적인 위력으로 제압했다. 강도진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코트를 주워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으나 그를 공격하려던 자들을 향한 시선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생포하여 배후를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제왕의 분노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뻔했다는 지독한 상실감이 뒤섞여 현장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자들을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서윤의 손을 꼭 잡았으며 그녀의 상처난 손등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다시는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게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최 전무와 태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무자비하고도 치밀한 보복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안전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서윤은 도진이 직접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것을 보며 평소 냉혈한으로만 알았던 그가 가진 뜻밖의 섬세함과 따뜻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처치를 도왔으나 그의 떨리는 손가락 끝은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대변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비로소 이 거대한 부의 상징 뒤에 숨겨진 인간 강도진의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왜 위험하게 직접 현장까지 왔느냐고 물었으나 도진은 당신이 없는 세상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고백에 가까운 진심을 전해주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한 기류가 감돌았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며 자신이 들어온 이 세계가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음을 예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공유하며 지나온 삶의 고통스러운 궤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진은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감정들과 배신으로 점철된 과거를 서윤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서윤 또한 이름 없는 건축가로 살아가며 겪었던 수많은 멸시와 좌절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꿈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임을 그에게 진실하게 전달했다. 그들의 대화는 화려한 와인이나 배경음악 없이도 충분히 풍요로웠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되었고 이는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했고 서윤은 도진의 차가운 세계에 따뜻한 빛을 불어넣어줄 유일한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새벽 도진과 서윤은 다가올 대주주 회의와 임시 주주총회를 겨냥한 최후의 반격 카드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최 전무 일당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밀한 반격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서윤은 자신이 확보한 부실 시공의 증거물들을 단순한 고발 자료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시각 자료로 재구성하며 건축가로서의 천재적인 전문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도지는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 최전무가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던 해외 계좌의 실소유주 명단을 확보했으며 태호가 연루된 불법 거래 내역까지 모두 손에 넣어 적들이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그들은 이제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가면을 한꺼번에 벗겨낼 준비를 마쳤고, 서유는 자신의 설계가 정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전의를 불태웠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은 그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 방에 들어왔을 뿐이며 결코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을 당당하게 밝히며 도진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그의 위압감에 눌려 눈물을 흘리거나 목숨을 구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너머의 강인한 자존심과 진실함이 서려 있어 도진은 예상치 못한 흥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서윤은 그의 채취와 강렬한 오라에 압도당하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방 속의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라고 믿기에는 이곳이 너무나 보안이 철저한 공간임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유는 드레스룸에 걸린 단정한 검은색 수트를 바라보며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직감하며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거울 앞에서 당당한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수로 방을 잘못 찾아온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한 기업을 정화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여장부로서의 기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강철 의지가 깃들었다. 도진은 서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보여준 용기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회상했고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창밖의 도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적막했으나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내일의 승리를 향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으며 그들의 긴 여정은 이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호의 과거 행적 보고서를 훑어보며 그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해왔던 과거를 반성했다. 그는 이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임을 마음먹었으며 서윤의 안전을 위협했던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차가운 눈빛으로 다시금 선포했다. 보안팀은 최 전무의 은신처를 파악하여 그가 해외로 도주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고 도진은 공항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도록 지시하며 적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끝마쳤다. 서윤은 도진의 곁에서 그가 내리는 단호한 결정들을 지켜보며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얼마나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자신도 그 권력의 무게를 견디며 함께 세상을 바꾸겠노라 다짐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이 설계했던 드림시티의 원래 의도를 떠올렸고 그것은 부를 과시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존의 공간이었음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그녀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단순히 비리를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건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주들에게 설득하여 그룹의 철학 자체를 바꾸어 놓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관련 발표 자료를 보완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도면들은 점차 생명력을 얻어 빛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종이 위의 선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삶을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존엄함을 뿜어내고 있어 옆에서 지켜보던 도진마저 숙연해지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당신의 꿈이 곧 나의 꿈이며 우리가 만들 미래는 그 누구의 방해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서윤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확신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한편 최전무는 도진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서윤이 도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선실세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게 했고, 이는 인터넷 공간을 순식간에 달구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예상하고 사전에 주요 언론사 발행인들을 만나 진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공유해 두었기에 가짜뉴스는 금세 힘을 잃고 사라졌으며, 오히려 최전무의 파렴치한 조작 행위가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일 있을 발표에 집중하며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했고, 그녀의 이러한 의연함은 도진의 직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 내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들은 자신들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승리의 여신은 이미 서윤과 도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으나 그들은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칼날을 갈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내일 회의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곁에 있을 테니 오직 자신의 진심만을 이야기하라고 격려했고, 서윤은 그의 믿음직한 눈빛에 화답하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두 사람은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전술을 가다듬었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현관문을 나섰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빛과 함께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본사 로비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었으나 도진과 서윤은 보안 요원들의 엄호 속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들의 등 뒤로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장내에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서윤은 첫 마디를 떼기 전 잠시 도진과 눈을 맞추었고, 그의 눈 속에서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확인한 뒤 비로소 드림시티의 진실과 최전무 일당의 만행을 고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는 정교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설계한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진심은 주주들의 차가운 마음을 서서히 녹이며 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최전무와 태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려 했으나 이미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전국에 방송되면서 그들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다.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천지를 진동케 하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도진은 단상으로 올라가 서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장을 나온 두 사람을 기다린 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고도 진한 위로의 포옹이었으며,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품에 안고서 수고했다는 짧은 말을 건넸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품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잘못 들어온 그 호텔방이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을 닦아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여정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보며 이제야 이 도시가 자신의 진정한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영원히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긴 하루의 마침표를 찍었다. 도진은 그날 오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했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책임의 엄중함을 동시에 절감했다. 그는 이제 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대우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노라 공표했고, 서윤을 들임 CT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책임자로 공식 임명하여 그녀의 능력을 공식화했다. 서윤은 이제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핵심 리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고,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무시와 차별은 이제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영광의 상처로 기록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로 남게 될 것이며, 진정한 하오몬의 가치가 돈이 아닌 사람과 정의에 있음을 증명한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 거대한 서사의 중반부가 마무리되었다. 서유는 잡힌 손목의 통증보다 자신의 진심이 무시당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고,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설계도를 도둑맞은 피해자일 뿐이며 당신 같은 권력자에게 아부떨 시간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막힘없는 말투는 도진이 평소 접하던 가식적인 인간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그는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보며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에 열중하는 예술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가졌다. 그러나 도진의 주변에는 늘 암살과 배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그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은 채 보안팀을 호출하려 했고, 서유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이번 발표 기회만은 놓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는 단순히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이 도진의 차가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았다. 서유는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당당하게 서서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의 도시가 세워질 것임을 확신하며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도진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것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회이자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와도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서윤을 무시하거나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채색해 나가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한 남자의 진정한 반려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은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앞날이 어둠보다는 빛으로 가득할 것임을 축복하고 있었으며,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원목으로 마감된 육중한 문 뒤에서는 권력을 향한 탐욕과 이를 지키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을 어지럽게 가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대주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은밀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고, 그들의 무거운 침묵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장내를 차갑게 식히며 모든 이의 숨통을 조여오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시계바늘이 정각을 향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운명의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과 한서윤이 나란히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으며 두 사람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반대파들의 기세를 단숨에 제압할 만큼 강력하고도 단호하여 몇몇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서윤은 세련된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도진의 곁에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전사의 강인함과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숭고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어 마치 성녀와도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 격려한 뒤 회장석 옆자리에 서윤을 앉혔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주인공임을 공표하는 무언의 선언이자 반대파들을 향한 도발이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재만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그는 그녀가 학력을 위조하고 과거 프로젝트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조작된 서류들을 공중에 뿌리며 장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최 전무의 목소리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서윤이 강도진 대표의 눈을 속여 비선 실세 노릇을 하며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도진의 해이만을 가결시키라고 선동했다. 옆에 앉아있던 강태호 역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최 전무의 말에 동조했고 그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며 이런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TK그룹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느냐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뱉어냈다. 반대파들의 파상 공세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오히려 최 전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태블릿을 메인 서버에 연결하여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띄웠으며 그곳에는 최 전무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반박 자료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하여 장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서뿐만 아니라 최 전무가 매수하려 했던 인물들의 양심선언 영상까지 공개하며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죄어갔고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은 주주들의 의구심을 단번에 불식시키며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윤의 진정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며 그녀는 화면을 넘겨드림 시티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 도면과 최 전무가 조작한 부실 시공의 증거들을 나란히 비교 전시하여 참석한 이사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며 장내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SJ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최 전무가 비자금을 세탁하고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정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했으며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범죄의 영역임을 확고히 각인시켰다.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은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고 주주들은 최 전무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강도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그는 이미 법무팀과 보안팀을 통해 확보한 최 전무의 해외 계좌 내역과 태호가 연루된 불법 청탁 리스트를 공개하여 적들에게 치명적인 최후의 일격을 가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을 끌어내렸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의 엄중함과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어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거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적들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비리가 서윤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천재적인 분석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그녀의 공로를 치하했고 이제 TK그룹은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최 전무는
자신의 파멸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단번에 제압당했고, 그의 비참한 몰골은 회의실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그룹 전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태호 역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변명했으나 도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꼬리를 내리며 주저앉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정의의 파도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주주들의 눈에는 경멸의 감정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서윤은 이 광경을 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 기업의 근간을 흔든 자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으나, 자신이 지켜낸 설계도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최 전무의 해임안과 형사 고발이 즉석에서 의결되었고, 도진은 서윤을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정식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하며 그녀의 실력과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안겨주었으며, 장내에는 이를 축하하는 뜨거운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서윤은 단상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에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도진과 눈을 맞추었으며, 그 짧은 찰나에 교환된 눈빛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헤쳐온 험난한 여정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 들어온 그 방이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해준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달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 밝게 웃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도진과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으며, 거대했던 전쟁이 끝난 뒤에 평온함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보여준 용기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구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도진은 그녀에게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약속하며 두 사람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암시했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마치 두 전사의 승리를 축복하는 금빛 훈장처럼 눈부셨으며, TK그룹은 이제 진정한 정의와 실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도진은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서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으며,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 자국이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이었음을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이 상황이 단순한 침입이 아닌 거대한 함정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한 뒤 내선 전화를 걸어 36층의 보안 기록과 그녀에게 카드를 건넨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는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와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을 읽어낼 수 있었고, 자신 또한 이 거대한 도시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돌아보며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음을 알렸고, 비서가 건넨 카드는 원래 VIP 고객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불량 카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반전이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최 전무와 태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권선징악의 완벽한 결말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끌려나가는 복도 끝까지 서윤의 시선은 차갑고도 단호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쫓았고, 이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서윤은 이제 건축가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드림시티를 완성하는 데 매진할 것이며, 그녀가 지은 건물들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정의를 담은 위대한 조형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도면을 챙겼다. 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축복의 불꽃놀이처럼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에 타전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도 서유는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진정한 건축의 가치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명언을 남겼으며, 그녀의 발언은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국민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어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도지는 그녀의 옆에서 보이지 않게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장 넓은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대지 위에는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해진 흙처럼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이 깊게 뿌리내렸으며, 그들이 써내려갈 다음 장은 행복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채워질 것임을 예고하며 장엄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욱 기대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으며, 도진 또한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성공이 완벽해졌음을 실감했다. 두 사람은 이제 긴장을 풀고 서로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파티가 아닌 두 사람만을 위한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으며,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소중한 일상의 시작을 의미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은 이제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찬란한 등불처럼 아름답게 반짝였으며, 서유는 자신이 이 거대한 도시의 일원이자 특별한 누군가의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재개 소식과 함께 서윤의 임명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환호했고, 서윤은 출근길에 마주친 직원들의 존경 어린 인사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그룹의 리더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정립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위에 놓인 새 명패를 보며 어제의 승리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임을 상기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펼치며 펜을 들었으며,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거침없이 종이 위를 누비기 시작했다. 도진은 집무실 창가에서 서윤의 사무실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는 이제 권력의 허망함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구어가는 미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대인배로 거듭나며 자신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 TK그룹 내부는 유례없는 청산과 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쳤으며, 최재만 전무와 강태호를 비롯한 부패 세력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받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리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으며, 그녀가 제안한 윤리 경영 지침은 재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사회적 위상은 매일같이 높아져 갔다. 강도진은 그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기업의 가치를 단순한 자본의 축적을 넘어 사회적 공헌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을 보며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제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운 안식을 얻게 되었다.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완공을 앞두고 서윤은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마지막까지 자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자신의 영혼이 깃든 건축물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치는 과정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벽면마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새겨졌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공존을 우선시하는 자신의 철학을 건물 곳곳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혁신적인 랜드마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전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도지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항상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창의적인 갈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함께 흘린 땀방울은 이제 찬란한 결정체가 되어 서울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맞이한 드림시티 개관식 날, 서울의 아침 햇살은 축복처럼 눈부시게 쏟아졌고 행사장 주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축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서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의 두려움과 오해를 회상하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속에 있음을 강조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좌중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며 뜨거운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도지는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석을 발견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이자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결말임을 깨닫고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최재만과 강태호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권력의 무상함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매일같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 여자가 일구어낸 기적같은 성공 소식을 들으며 깊은 절망과 후회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권세와 부정한 재산은 모두 국가로 환수되거나 사회에 환원되었고 이제 사회는 그들의 이름 대신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정직과 실력의 가치를 칭송하며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하여 후대에게 정의의 의미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겼다. 서윤은 그들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오직 자신이 세운 건축물들이 사람들에게 줄 행복만을 생각하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진정한 승리자는 복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자임을 증명했다. 행사가 끝난 늦은 오후 서윤과 도지는 드림시티의 가장 높은 옥상 정원에 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도지는 품 안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이제는 계약상의 관계가 아닌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해달라는 진심 어린 청혼을 건넸다. 서윤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진실된 눈동자를 마주하며 자신이 잘못 들어왔던 그 호텔 방이 사실은 운명이 자신에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달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수락하며 두 사람의 입술은 찬란한 노을 아래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미래를 향해 길게 늘어졌고 그들의 발밑에는 이제 막 시작된 공생의 도시가 따뜻한 불빛을 하나둘 밝히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엄한 서곡을 울려 퍼뜨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건축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T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펼치며 수많은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 같은 존재로 성장했으며 그녀와 도진이 함께 일구어가는 제국은 부의 세습이 아닌 가치의 공유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번영해 나갔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우연이 필연이 되어 거대한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진정한 하오몬이란 높은 담벼락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고결한 영혼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사랑과 정의의 공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고 걷는 매 순간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도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찬란한 결실이 더욱 값진 것임을 감사하며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저 멀리 펼쳐진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진은 서윤에게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으며
그녀가 잃어버린 설계도를 되찾고 박 팀장을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특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유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으나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없음을 직감했고, 그녀는 도진의 제안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알면서도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못 박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자존감을 높이 평가하며 비로소 얼음 같던 표정을 풀고 짧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게 한서유는 자신이 잘못 들어온 이 방이 인생의 무덤이 아닌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하이라이트로 향하는 입구였음을 깨닫게 되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노 회장은 자신의 고집과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서윤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과와 진심 어린 배려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녀를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업의 열쇠를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건네주며 진정한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가문의 전통은 지키되 낡은 관습은 과감히 버리라는 당부와 함께 도진을 잘 부탁한다는 짧지만 묵직한 진심을 전했고, 서윤은 노 회장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이 거대한 성벽을 더욱 따뜻하고 열린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노라 약속하며 고부 사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태호의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 역시 서윤의 범접할 수 없는 실력 앞에 시기심을 버리고 그녀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로써 TK그룹 가문은 내부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서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드림시티가 개장한 이후 서울의 도시 미학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들은 이제 이곳을 단순히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 유수의 건축 잡지들은 서윤의 설계를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그녀를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윤은 명성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작은 자재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 정신을 발휘했고, 그녀가 설계한 도서관과 공원에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 지식을 나누고 휴식을 취하며 그녀가 꿈꿨던 공생의 가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꽃피우는지를 매 순간 증명해 보였다. 도진은 서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제2의 한서윤들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선행은 사회 전반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밤늦게 서윤의 집무실을 찾은 도진은 그녀가 작업 중인 새로운 설계안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으며,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드림시티의 야경을 보며 그 건물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켜낸 정의의 촛불처럼 느껴진다는 감상을 나누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나마 고유한 평화를 만끽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자신이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변해 있음을 말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 온기는 바로 당신이 가져온 것이라며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표현하여 집무실 안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이제 거창한 구호보다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고 소박한 일상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날의 삶을 보상받았다. TK그룹은 서윤의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설사를 넘어 도시 전체의 문화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유럽과 중동의 주요 도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서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면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현지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건축물들이 세워지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노벨 평화상 후보에 거론될 정도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도지는 그녀의 글로벌 행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자신 또한 세계적인 경영 리더로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 부부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서윤이 생각했던 하우모는 높고 견고한 장벽 뒤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선 자들의 폐쇄적인 성이었으나, 이제 그녀가 정의하는 진정한 하우모는 그 장벽을 허물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 안으며 세상의 빛을 전하는 고귀한 정신의 공동체임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해냈으며, 그녀는 그 성의 주인이 되어 공정한 경쟁과 실력의 가치를 전파했다. 그녀는 부가 주는 안락함보다는 책임이 주는 무게감을 즐겼으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방패로 사용함으로써 권력의 타락을 막고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많은 이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잘못 들어온 여자가 아닌 세상을 바로잡으러 온 여장부라 부르며 찬양했고, 그녀의 인생 역정은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며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악을 이겨내는지 상징하는 신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도진과 함께 드림시티의 중앙광장에 서서 자신들의 동상이 아닌 모든 시민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 모든 영광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되새겼고, 그녀는 도진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내일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정의로운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가득 차올라 비로소 드림시티가 완성되었음을 알렸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가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대서사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고, 그 방의 이름은 바로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품이었음을 확인하며 긴 여정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했다. 서윤과 도진이 꿈꾸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도면 위의 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후대에게 정의롭게 승리하는 법과 진정한 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그 찬란한 풍경을 영원히 함께 공유할 것이다. 서울의 밤은 다시 깊어가지만 이제 그 어둠은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내일의 태양을 더욱 빛나게 해줄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고,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자신이 일군이 거대한 세계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유일한 연인으로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며 깊고 고요한 평화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갔다. 이로써 잘못 찾아온 방에서 시작된 기적같은 인연은 가장 올바른 결말을 맞이하며 그들의 사랑과 성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불멸의 전설이 되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밝은 별빛으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야기를 끝맺는다.